피타고인 날 데려가 저 별들 너머의 신세계 멜로디 무한한 우주 속 비만을 담아 비트코인 꿈의 로 솔라나 사가 폰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형 스마트폰이라 불릴 만한 특별한 신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거창한데 바로 솔라나 사가 폰이라는 모델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솔라나 사가 폰이 그 치열한 전장에서 꽤나 강렬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최첨단 모바일 기기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라나 사가 폰의 특징부터 쫙 살펴보겠습니다. 길지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원문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갈 테니까요. 오늘 내용만 잘 들으셔도 이 폰이 왜 이렇게 화제인지를 단번에 깨달으실 겁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1. 솔라나 사가 폰의 탄생 배경과 출시 시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솔라나 사가 폰은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긴밀하게 연결된 스마트폰입니다. 현재 2025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왜 2025년일까요? 기술이 급변하는 지금 2-3년 뒤라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나 앱들이 훨씬 더 대중화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폰이 나오면 일상 속에서 지문 하나로 가상 자산을 관리하는 세상이 열린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시드볼트라는 하드웨어 기반 지갑 기능이 폰에 통합되어 있어서 모바일 월렛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편리하냐면 지금까지 지갑 주소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2중, 3중 확인했던 과정을 지문 하나 혹은 화면 2번 탭하는 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에서 그냥 잠금 해제하듯이 코인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놀랄 만한 소식이죠. 차별화 포인트 시커 제네시스 토큰. 이 핸드폰을 사면 특이하게도 시커 제네시스 토큰이라는 NFT가 하나 따라옵니다. NFT라면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기기에 묶여있는 일종의 영구적 소유 증명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 NFT는 양도가 안 됩니다. 즉 해당 폰을 샀을 때 그 소유자의 고유 토큰이 발행돼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챕터 2 프리오더 토큰이라는 선주문 혜택 토큰도 제공된다고 하니 얼리어답터 분들은 놓칠 수 없겠죠? 이걸 손에 넣으면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추가로 열리는 특전이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왠지 소장 가치가 꽤 있을 것 같네요. 3. 스펙과 성능 8GB RAM 108 32메가픽셀 카메라 6.36인치 아몰레드.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바로 스펙이겠죠? 솔라나 사가 폰에는 8GB의 RAM이 탑재되었고 메인 카메라는 무려 108MP, 서브 카메라는 32MP입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사진 화질이 좋아지고 여러 장면에서 유연하게 촬영 가능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또 6.36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데 게임할 때나 동영상 감상 시 몰입감이 정말 뛰어날 거예요. 특히 이 폰은 WEB3 시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 구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은 물론 탈중앙화 앱까지 구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죠. 그래서 요즘 내 휴대폰으로 디파이도 하고 NFT 민팅도 하고 심지어 코인 스테이킹도 한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4. 눈부신 디스플레이와 블록체인 통합. 솔라나 사가 폰의 디스플레이는 큰 화면 고해상도로 딱 떨어집니다. 영화를 보거나 웹툰 게임을 즐길 때 와 화면 진짜 예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죠. 색감이나 선명도가 우수하다고 하니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보고 싶어질 듯 합니다. 게다가 이 디스플레이와 블록체인이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탈중앙화 앱에서 무언가 거래를 하거나 새 NFT를 등록할 때 팝업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이티브 솔라나 지원이에요.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앱처럼 따로 지갑 깔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수수료 지불 수단 바꾸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훨씬 줄여줍니다.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블록체인 세상에 발 들이는 거죠. 5. 고성능 프로세서와 원활한 멀티태스킹. 이 폰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실제로 대형 애플리케이션과 3D 그래픽 게임을 동시에 돌려도 매끄럽게 구동된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의 스펙이라고 하니 일단 성능 면에서는 걱정이 없을 듯 합니다. RAM도 8GB라 멀티태스킹에 강하고 내부 저장 용량 옵션도 다양해서 필요에 따라 골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종류쯤 보유하고 NFT 갤러리까지 만들어두고 싶다면 넉넉한 용량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차피 핸드폰은 전화만 잘 되면 되라고 생각하신다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화와 함께 NFT 거래도 잘 되는 폰이 새로운 기준이 될지도 몰라요. 6. 카메라 기능과 배터리 지속력.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 하나가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부럽지 않잖아요. 솔라나 사가 폰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라니 사진을 확대해도 디테일이 살아있고 32메가픽셀 서브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해요. 풍경, 인물, 야경을 찍든 브이로그를 찍든 고퀄리티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배터리.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이 폰 블록체인 연동 작업과 멀티태스킹을 고려해서인지 배터리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합니다. 이동 중에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오래 해도 충전기 없으면 큰일이네 같은 걱정을 덜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7. 직관적인 운영체제와 업데이트.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너무 복잡해. 이건 어디 들어가야 설정이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솔라나 사가폰은 반대로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 써보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찾기 쉽게 만들었다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 개선이 이뤄질 거라고 해요. 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구형 느낌이지? 라고 고민할 일도 좀 적어지겠죠. 블록체인 분야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 그에 발맞춰 운영체제와 보안 패치가 제공되는 건 필수일 테고요. 8. 보안 지문 생체 인식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안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산 모바일 폰이라고 보안이 부실하면 말이 안 되겠죠? 솔라나 사가폰은 지문 인식이나 생체 인식 기능으로 본인 인증을 강화했고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짜증날 정도로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해놨다는 거죠. 요즘 NFT나 가상자산을 다루다가 계정 털리면 그 손해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 폰을 쓰면 그래도 여기는 보안 기능이 빵빵하니까 안심된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설계한 거예요. 특히 금융거래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가격과 가치 그리고 경쟁력. 자,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얼마냐입니다. 스펙과 기능이 이렇게 좋으면 보통 프리미엄 가격을 예상하게 되죠. 그런데 발표된 정보를 보면 비슷한 사양의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 꽤 경쟁력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스토리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니 정확한 가격은 출시 시점에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까지 지원하고 고사양 카메라에 대화면 아몰레드 게다가 지갑 내장까지? 이 모든 걸 감안하면 나름 가성비 폰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국 가격은 개인의 기준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혁신과 새로움을 찾는 분들에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0. 솔라나 사가폰이 가져다줄 미래. 단순히 스마트폰이 또 하나 나왔네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과 모바일의 결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NFT 기반 멤버십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을 내 폰 속 지갑에 직접 보관하고 거래하는 모습 등 상상만 해도 재밌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솔라나 사가폰이 그 길을 좀 더 빠르게 열어줄 수 있다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 회사가 블록체인 지원하네? 우리도 빨리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시장 경쟁이 붙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제품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솔라나 사가폰이 우리 먼저 했지 라며 존재감을 어필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쯤 되면 역시 신기하긴 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폰은 앞으로 점점 더 밀접해질 테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2025년에 폰을 바꿀 계획이라면 거기에 솔라나 사가폰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제품은 디자인, 스펙, 블록체인 통합 기능, 보안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시장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고요. 그러니 한번 써볼 만한 신기술 폰임에는 틀림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나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야, 미래폰 미리 알고 있어? 하면서 슬쩍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12.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외부상 관련 기능이나 보안 패치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계속 체크해두세요.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현재 솔라나 기반 D앱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니 이 폰에서는 앱 사용이 훨씬 편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 지원.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AS나 고객 지원이 부실하면 난감하겠죠. 구입 전 국내외 지원 체계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 솔라나 사가폰은 블록체인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폰이 대중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앞으로 등장할 다른 스마트폰들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 디파이, NFT 같은 요소들을 표준처럼 장착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은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찾아오잖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신기술 소식, 가상자산 정보, 그리고 IT 트렌드를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문. UAE 40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보유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자산 업계가 발칵 뒤집힌 아주 뜨거운 소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40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듣고 혹시 에이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머가 트위터상에서 쫙 퍼지면서 업계 전체가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발화점은 바이낸스 창업자이자 전
CEO인 창펑 자오의 트윗에서 비롯됐습니다. 12월 22일 CG가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UAE가 비트코인을 400억 달러나 쌓아두고 있다는 식의 암시를 남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헉,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번엔 BTC에 몰려왔다 라며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건 400억 달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냐는 거죠. 가상자산 분석가 트레이드티의 말에 따르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UAE가 약 41만 1978 BTC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0만 개가 훌쩍 넘는 비트코인이라니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된다. 즉 국가 단위로는 최상위권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 루머가 터지자마자 업계는 진짜냐 가짜냐로 양분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와, 드디어 중동에 부유한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나 봐 라며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거 어디까지나 확인 안 된 썰일 뿐이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라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100% 팩트로 검증된 건 절대 아니고 그야말로 소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아치브라는 곳에서도 이거 그냥 트위터에서 시작된 루머다, 정황상 공식 자료나 공신력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죠. 사실 이런 UAE 대량 매집설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비트코인 대량 매수 중 카타르도 BTC를 왕창 사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예전부터 꾸준히 떠돌긴 했습니다. 그때도 공식 발표나 정식 통계가 나온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중동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집 이야기가 자꾸 도는 걸까요? 첫 번째로 중동 지역에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막강한 자본력이 있죠.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중동계 자금이 움직이면 보통 유동성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곤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새롭게 국가 자산으로 고려한다는 흐름이 엿보이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처럼 아예 법정화폐로 지정해버리는 사례도 있었고,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우리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면 어떨까 홍홍홍 하고 슬슬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UAE 관련 루머가 뻥 터지니까 많은 투자자가 이제 진짜 국가 단위로 BTC 매수 들어오나 보다라며 기대를 품은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 누구도 UAE 정부가 지금 당장 400억 달러어치 BTC를 숨겨두고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공식 문서나 직접 발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UAE가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보유 중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세계 많은 나라가 소량이라도 가상자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400억 달러나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소문이 돌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거나 사람들의 심리가 요동친다는 사실이에요. UAE가 비트코인 샀다는 말 한마디에 가격이 튀어오르고 또 반대로 뻥이네라는 말에 급락하기도 하죠.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정보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전에 큰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발표만 나와도 다음날 시세가 붕 떠버리곤 했잖아요. 또 유명 인사가 나는 비트코인 안 믿어라며 디스하면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큰 편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정보의 불투명성과 루머 확산의 속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루머는 왜 이렇게 자주 들리는 걸까요? 사실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왔고 그 자금들을 다양하게 운용해 왔습니다. 미국 국채부터 유럽 부동산 그리고 F1이나 축구 구단 투자까지 범위가 아주 넓죠.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쪽에서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시세가 한 번에 대량 매수를 불러올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치? 그거 그냥 유튜브 썰 아니야? 라든지 일부 언론이나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관심 끌려고 부풀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장인셈이죠. 정말 혹시라도 UAE나 사우디,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면 먼 훗날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경쟁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서로가 나는 50만 BTC 있다, 우리는 80만 BTC를 보유 중, 이런 식으로 어깨 싸움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각종 규제나 견제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섣불리 확정해서 말하기엔 이른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 요점은 이겁니다. UAE가 비트코인을 400억 달러나 매수했다는 소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는 것. 그리고 이런 루머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번 돌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AE가 정말 그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뜬 소문일까요? 이제 궁금증이 조금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일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어떤 의견이든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흥미진진한 이슈와 소식들 더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팩트를 확인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카더라에만 의존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건 매우 위험하니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우려 및 해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이자 비트코인에 몰빵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온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혹시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이 조금만 급락해도 파산 위기에 몰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우려에 대해 앤서니 스카라무치라는 굵직한 금융인물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미국의 투자사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립자이자 전 백악관 공보국장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가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가 혹시 비트코인 폭락에 직면해서 망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거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2일, 우려의 배경 비트코인 폭락 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위험하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투자와 엮여서 이슈가 되는 걸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우리는 회사의 금고를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두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시장에서는 아니 이게 잘 되면 대박이겠지만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나온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 시세가 몇 번씩 급락세를 겪을 때마다 인터넷에선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 완전히 망하는 거 아냐? 마이크로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물량 쏟아내다가 시장 흔드는 거 아니야? 이런 루머가 돌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면서 동시에 부채를 활용했다는 점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빚내서 비트코인 샀다가 폭락하면 부도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죠.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반박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 논리에 대해 너무 과장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이 몇 달 혹은 1년만 급락해도 당장 파산 직전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스카라무치가 제시한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장기 채무 롱텀 데트 구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대해 곧바로 변제 압박이 오는 단기 부채가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나 대출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기간이 꽤 길다는 얘기입니다. 스카라무치의 말대로라면 BTC 가격이 6년, 7년 동안 꾸준히 폭삭망해 있어야만 진짜 위험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예시로 단기 대출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 어떤 기업이 내일 당장 만기인 대출로 비트코인을 잔뜩 사놨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20%만 떨어져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반강제로 코인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매도 압력과 시장 공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만기가 훨씬 먼 채무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방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이 장기 채무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3. 수백만 개의 BTC를 매물로 던진다는 공포는 과장. 두 번째로 시장에서 종종 나오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물량 수십만 수백만 BTC라고도 하조이 갑자기 시장에 풀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시장이 대폭락을 겪을 거 아니야 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카라무치는 이에 대해서도 강제로 거대한 물량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정말로 긴 시간 동안 혹독한 하락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변동성이나 단기적 급락 정도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루아침에 시장에 수십만 BTC를 던져버린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측이고 현실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그는 또 이런 서사는 일종의 억측에 가깝다고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마치 곧 현실화될 일인 양 과장에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걸 떠올리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 성급한 비교라는 게 스카라무치의 견해죠. 4.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이미 400% 넘게 상승. 사실 시장이 마냥 망한다, 폭락한다만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2024년 들어서만 해도 400%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문에서도 주가가 올해 들어 400%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장에서 회복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가치가 크게 부각된 게 큰 이유이겠죠. 물론 주가 상승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24년 현재까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로 꽤 재미를 봤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이 점도 그들이 당장 파산할 거라는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이렇게 집중할까? 마이클 세일러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신념을 내비쳐왔습니다. 그 신념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투입했고 기업 자산의 핵심이자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핵심으로 삼았죠. 스카라무치 역시 이 점을 두고 세일러의 발상은 단순 투기를 넘어선 일종의 기업 재무 전략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여유 자금을 달러나 채권 대신 비트코인으로 두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선 아직도 반신반의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자산을 대규모로 사놓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스카라무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채권이나 부채 구조를 보면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롤오버 차환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자금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한두 번 떨어졌다고 바로 회사가 문 닫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6. 포지티브 플라이휠 효과. 스카라무치는 이걸 포지티브 플라이휠에 비유했는데요. 플라이휠이란 한 번 큰 회전력을 갖게 되면 작은 충격으로는 쉽게 멈추지 않는 회전 기계를 말합니다.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부채 발행과 그로 인한 주가 상승 그리고 이를 또 다른 부채 발행과 비트코인 매입에 재투자하는 등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플라이휠이 영구적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우려보다는 이거 계속 잘 굴러가는데? 라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7. 결론 얼마나 믿을 만한 해명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스카라무치가 한 말이 진짜 맞나?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말로 안전한가? 사실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갔다고 곧장 회사가 망할 거다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조금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가상자산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가져가는 장기 채권 구조나 부채 상환 시점 같은 디테일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고선 언젠가 폭락한다 혹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식의 양극단 주장만 들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스카라무치가 말했듯이 6, 7년 이상 비트코인이 하락해야 위험해진다는 건 결국 그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이클 세일러가 안전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라고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사실 현실은 영화 속처럼 흑백이 분명치 않죠. 다만 우리가 오늘 짚어본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의견을 통해 시장에서 떠도는 곧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고민하실 때는 루머나 겉으로 드러난 공포심에만 휘둘리지 말고 그 밑바탕이 되는 부채 구조나 장기적 전략을 꼼꼼히 살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400% 넘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 채널을 계속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알찬 가상자산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자산 또는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는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되는 아주 흥미로운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본소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우리도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겠다 라며 멀티밀리언 달러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얼마를 누구에게 왜 지급하려는 건지부터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